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부산 해운대 해변. 여름 저녁, 모래사장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나는 그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아니, 홀로가 아니었다. 내 옆에 서 있는 그녀, 내 의붓딸 지은이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20살이 된 대학생, 어릴 적부터 내가 키워온 아이였다. 남편의 전처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그를 만나 결혼했고 지은이를 내 딸처럼 사랑했다. 하지만 오늘 이 해변에서 모든 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엄마. 아니,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차가운 파도가 발밑을 적시고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웃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다. 깊고 슬프고 동시에 불타오르는 그 눈빛. 갑자기 지은이가 나를 끌어당겼다.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나는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사랑해요, 엄마. 아니, 당신을 사랑해요. 여자로서. 그 말에 나는 그녀를 밀쳤다. 모래에 넘어진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다. 왜 안 돼요? 우리는 혈연도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나는 황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호텔로 데려갔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내 가슴이 왜 이렇게 뛰는 거지? 이건 잘못된 거야? 한국 사회에서 가족 안에서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나?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지은이는 울면서 이야기를 털어놨다. 어릴 적부터 나를 동경했다고. 엄마가 아닌 한 여자로서의 나를.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달았지만 숨겨왔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가족이 제일 무서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나는 감정을 인정할 수 없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이미 무미건조했다. 그는 일에 빠져 살았고 나는 지은이를 키우는데 모든 걸 바쳤다. 하지만 이건 금기였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기차 안에서 지은이는 창밖을 보며 침묵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슬쩍 만져봤지만 바로 뗐다. 이 감정이 뭐지? 사랑. 아니면 모성애의 변질.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물었다. 여행 어땠어? 나는 웃으며 좋았어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지은이의 키스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나는 직감했다. 며칠 후 지은이가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대학 기숙사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엄마 곁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나는 왜 그녀를 밀쳤을까? 사회의 시선 때문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두려움. 한국 사회는 LGBT를 여전히 낯설어한다. 특히 가족 안에서.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내 삶에 닥쳤다. 나는 혼자서 책을 읽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졌다. 레즈비언, 퀴어, 한국 LGBT 그 단어들이 낯설고 두려웠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출장 간 사이 지은이가 집에 왔다. 엄마, 미안해요. 잊을게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한 사랑이 보였다. 나는 그녀를 안아줬다. 우리 이야기해보자. 그날 우리는 밤새워 대화했다. 그녀의 고통, 나의 혼란. 서울의 밤하늘이 우리를 지켜봤다. 점점 내 마음이 변했다. 지은이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모성애가 아니었다. 여자로서의 끌림. 하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가족, 친구들, 사회가 우리를 용납할까? 서울의 번잡한 거리, 카페에서 나는 지은이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커피 잔을 쥐었다. 엄마, 그날 해변에서.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 안 해. 하지만 무서워.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남편 모르게, 친구들 모르게. 지은이의 대학 캠퍼스 근처에서 산책하거나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시간을 보냈다. 한국의 봄, 벚꽃이 흩날리는 그 길에서 그녀의 미소가 빛났다. 언니, 나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이의 친구 하나가 우리를 봤다. 지은아, 그분이 내 엄마야? 왜 그렇게 친해? 그 말에 지은이는 당황했다. 우리는 더 은밀하게 만나야 했다.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다. 그는 회사에서 늦게 오고 대화도 적었다. 요즘 왜 그래? 그의 물음에 나는 피곤해서 라고 둘러댔다. 속으로는 지은이를 생각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어느 가을날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해변에서 다시 만난 파도 소리. 지은이가 말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제주의 검은 모래, 푸른 바다가 우리 사랑을 증언했다. 하지만 현실이 우리를 쫓아왔다. 지은이의 생일 파티에서 그녀의 이모가 왔다. 지은아, 남자친구는 없니? 빨리 결혼해야지. 전통적인 한국 가족의 압박. 지은이는 웃으며 가지교라고 했지만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괜찮아. 우리 둘이 있잖아. 하지만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남편을 배신하는 기분? 이 사랑이 진짜일까? 충돌이 시작됐다. 남편이 내 휴대폰을 봤다. 지은이와의 메시지. 오늘 밤에 만나요. 사랑해. 그는 분노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 둘이. 나는 울면서 설명했다. 모성애가 아니야? 진짜 사랑이야. 그는 집을 나갔다. 이혼을 요구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가족을 망치다니. 지은이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모두 내 탓이에요. 헤어져요.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니, 함께 싸우자. 우리는 LGBT 커뮤니티를 찾았다. 서울의 퀴어 모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숨겨진 사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 지은이와 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의분 모녀가? 미쳤어. 소문이 돌았다. 지은이의 대학 친구들이 그녀를 멀리했다. 너 레즈비언이야? 이상해. 그녀는 울면서 나에게 왔다.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그녀를 안고 말했다. 사랑이니까. 한국에서 사랑하는 게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마.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이의 생모 쪽 친척이 나타났다. 지은이를 데려가겠다. 내가 망쳤어. 그들은 지은이를 설득하려 했다. 정상적으로 살아. 남자 만나 결혼해. 지은이는 흔들렸다. 엄마, 미안해요. 나어 갈게요. 그 말에 내 세상이 무너졌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홀로 남았다. 한강 다리에서 바람을 맞으며 눈물을 흘렸다. 지은이가 떠난 후 서울의 겨울은 더 추웠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에서 일했다. 매일 그녀를 생각했다. 왜 떠났을까? 사랑이 부족했나? 몇 달 후 지은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언니, 만나요. 우리는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만났다. 그녀의 얼굴이 야위어 있었다. 친척들이 강요했어요. 남자 소개받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왜? 우리 사랑은 한국 사회에서 살기 힘들어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그녀의 마음이 여전하다는 걸?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다.
몰래 만남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위험했다. 남편의 변호사가 우리를 감시했다. 증거를 모아서 이혼 소송에 쓸 거야. 어느 날 지은이가 말했다. 결혼할래요. 그 남자와 왜 충격이었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왜? 나를 버리는 거야?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 미안해요. 그녀는 울면서 떠났다. 나는 절망했다. 친구에게 털어놨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산다는 게 이토록 힘들 줄이야. 친구는 위로했다. 포기하지 마. 퀴어 축제 가봐. 서울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갔다. 레인보 깃발이 휘날리는 그곳에서 자유를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공유했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편견하지만 사랑은 이긴다.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수민이라는 여성. 그녀도 레즈비언으로 가족과 갈등 중이었다. 함께 이겨내요. 수민의 말에 위로받았지만 지은이를 잊을 수 없었다. 지은이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다. 전통 한복을 입은 그녀의 사진. 가슴이 찢어졌다. 나는 제주도로 도망쳤다. 그 해변에서 울었다. 왜 나를 버렸어? 하지만 진실이 드러났다. 지은이의 친척이 나에게 연락했다. 지은이가 울면서 결혼을 포기했어요. 너희 사랑을 인정했대. 나는 달려갔다. 지은이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그녀가 나왔다. 언니, 미안해. 배신한 게 아니야. 보호하려 했어? 우리는 포옹했다. 눈물이 흘렀다. 이제 함께 할게. 하지만 고난은 계속됐다. 남편이 소송을 강화했다. 자녀 양육권 박탈을 지은이는 내 딸이 아니었지만 법적으로 복잡했다. 법정에서 우리는 싸웠다. 변호사가 말했다. 한국 법은 LGBT를 보호하지 않지만 인권은 있다. 판결 날 우리는 이겼다. 이혼은 성립됐지만 지은이와의 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자유를 얻었다. 봄이 왔다. 벚꽃 아래서 지은이와 손을 잡았다. 이제 시작이야. 자유를 얻었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지은이와 나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저 여자들 이상의 한국의 보수적인 시선이 우리를 압박했다. 지은이는 직장을 구했다. 카페 바리스타. 하지만 상사가 물었다. 남자친구 있어. 그녀는 없어요 라고 했지만 소문이 돌았다. 레즈비언인가 봐. 그녀는 해고됐다. 이미지 안 맞아 울면서 집에 왔다. 왜 이렇게 차별받아요? 나는 그녀를 안아줬다. 포기하지 마.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LGBT 단체에 가입했다. 봉사활동을 하며 힘을 얻었다. 여름, 우리는 부산으로 돌아갔다. 그 해변에서 다시 키스했다. 이번에는 영원히 파도가 축복하는 듯 했다. 하지만 또 다른 배신. 수민, 그 친구가 우리를 배신했다. 질투심에 우리 관계를 SNS에 올렸다. 의분모녀의 금지된 사랑. 소문이 퍼졌다. 지은이의 대학에서 그녀를 쫓아냈다. 이미지 실추. 우리는 절망했다. 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 나는 결심했다. 해외로 가자. 한국을 떠나자.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싸우고 싶어요.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이야기를 알렸다. 익명으로. 한국 LGBT의 현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도, 비난도. 하지만 변화의 물결이 시작됐다. 가을, 퀴어 영화제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영감으로 한 영화가 상영됐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지은이가 말했다. 우리 사랑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돼. 겨울, 크리스마스.
서울의 불빛 아래서 우리는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건강 문제가 닥쳤다. 내가 병원에 갔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지은이는 간호했다. 언니, 나 때문에. 아니야.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해졌다. 새해, 우리는 여행을 갔다. 경주의 고즈넉한 사찰에서 기도했다. 우리 사랑 지켜주소서. 시간이 흘렀다. 2년 후, 남편이 연락했다. 만나자 카페에서 그는 사과했다. 미안해. 내 행복을 인정할게. 화해의 순간. 그는 지은이도 불렀다. 아빠로서 내 선택을 존중해 눈물이 흘렀다. 가족의 용서. 사회도 변했다. 한국에서 동성결혼 논의가 시작됐다. 우리는 데모에 참가했다. 레인보 깃발을 들고 지은이와 나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LGBT 친화적 카페. 손님들이 왔다.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여전한 고난. 온라인 혐오. 비정상, 하지만 우리는 무시했다. 봄, 벚꽃 축제에서 지은이가 프로포즈했다. 나랑 결혼할래? 반지 대신 목걸이. 네. 비공식 결혼식. 친구들만 초대. 한복을 입고 전통 예식을 치렀다. 영원한 사랑. 여름, 해변에서 휴가. 그곳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꼈다. 파도 소리가 노래했다. 가을, 지은이가 책을 썼다. 우리의 이야기. 베스트셀러. 한국 LGBT의 목소리. 겨울, 눈 속에서 우리는 안겼다. 사랑해. 하지만 운명의 장난. 지은이가 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 병원에서 그녀는 말했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행복했어. 나는 울었다. 살아. 제발. 그녀는 회복됐다. 기적, 우리는 더 소중히 사랑했다. 10년 후, 우리는 여전히 함께. 한국 사회가 변했다. 동성결혼 합법화. 우리는 공식 결혼했다. 법원에서 서약. 영원히 사랑할게 가족, 친구들이 축하했다. 부산 해변에서 신혼여행. 그 파도 소리 속에서 우리는 회상했다. 그날 키스, 기억나? 영원히 지은이가 웃었다. 우리는 아이를 입양했다. LGBT 가족의 상징. 사회의 변화에 기여했다. 늙어가는 우리. 서울의 집에서 창밖을 보며 행복했어. 네, 당신 덕분에. 결말은 인문적. 사랑은 모든 걸 이긴다. 한국에서 LGBT로서의 삶은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다. 파도가 영원히 밀려오듯 우리의 사랑도